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김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코스닥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1일이었죠.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작이 된 이후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5%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제만 해도 2.13% 상승으로 코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900선 포인트 돌파가 아니고 1000포인트 돌파 기대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뭐 중소기업 살리기 좀 일환으로 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처를 만들 때 18부 5처 17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 기업부라는 걸 신설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장관을 홍정학 장관이 지금 현재 이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이 정부를 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내수가 진작이 되고 또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16% 이상 올해 올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런 자금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기비가 출범할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보게 된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본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부 정책이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많이 발표되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요. 아마도 이런 일환으로 코스닥이 향후에 지금 현재보다도 지금 9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1000포인트 이상을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본다면 파리 부동산 정책 이후로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지금 현재 보면 강남 4구, 송파, 강동, 서초, 강남 이 지역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잠잠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본다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정부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우리나라 가계소득이나 가계자산의 한 90% 정도 되는데 이걸 주식시장으로 이끌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공급을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 주택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계획들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주식시장에 자금을 유입하는 정책들은 아마 이 정부 내에서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간단히 저번 주에 발표됐던 코스닥 활성화 방안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보게 된다면 상장 요건을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 사업이 흔히 말하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유지시키거나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카페24가 이 조건에 의해서 상장이 됐는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테슬라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아마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코스닥 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줬다. 지금 향후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흔히 말하는 냉철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지금까지는 코스닥을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관리에 뒀다면 지금은 이제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민간으로 이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까지도 연결시킨다면 아마도 코스닥은 지금보다도 내후년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단순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발맞춰서 시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주 발표됐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KRX 300 이런 이제 새로운 지수를 도입을 한다는 게 사실 연기금의 어떤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정책 골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 자금의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 그 기금 운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코스닥에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이 아직 그 인선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를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2월 달에 인선이 된다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작년에 세웠던 계획이 뭐냐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9.2%에서 18.7%로 낮췄습니다. 이 비중만 줄여놓고 본다면 이제 국민연금이 그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그 걸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한 602조 원 정도 됩니다. 5년 뒤에는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간단히 계산하면 1년에 100조 원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규모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국내 투자 비율을 1% 정도 가량 줄인 거는 향후에 100조 원씩 늘어날 자금을 산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 27% 정도 되는데요. 이 해외 투자 비중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리고 또한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시가총액에서 보게 된다면 투자 비중을 2%로 위험 투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코스닥에 그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건 2% 정도 남짓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1%만 늘리더라도 한 1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100조 원 정도가 국민연금에 쌓이기 때문에 이 자금 중에서도 들어온 1, 2조 원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코스닥에 그 들어올 자금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 그 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이런 걸 명시적으로 시장이 먼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도 말을 하게 된다면 이미 시장은 더 높은 가격이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한 90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긴 힘들고요. 한 올해나 내년 정도 서서히 자금을 정책을 그리고 또 집행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1, 2년 뒤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한 9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한 67조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셀트리온이 이제 이전 상장이 아마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를 셀트리온을 빼더라도 지금 현재 지수는 아마 800포인트 정도. 만약에 셀트리온 삼형제를 뺀다면 지금 현재 그 지수는 700포인트 정도가 안 되는 그 상황이다. 그러면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보면 11월부터 상승했었는데요. 이때 상승했던 폭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제외한 바이오 제약주를 제외한 걸 뺀다면 코스닥은 아직 다 상승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년 이제 2월 인선 이후에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올해 투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게 사실 대내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글로벌적으로는 유가 급등에다가 달러 인덱스는 90선이 붕괴가 됐어요. 환율은 1060선 저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전략과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코스닥에 대한 부분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양성화시키고 또한 활성화시키려는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흔히 말하는 이 코스닥 시장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흔히 말하는 온돌방에 군부를 지피듯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코스닥의 개별 지수, 흔히 말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된다면 과거 패턴을 보게 된다면 과거 2007년도나 7년도에 떨어졌기 전을 본다면 5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했던 패턴을 보인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그 시작이라고 본다면 아주 1년이나 아주 길게는 2년 정도를 보시고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도 이제 그 실적 위주 그리고 또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코스닥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개별보다는 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슈 분석 Y 김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